안녕하세요.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첫 주 수업을 마치고 두 번째 2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즉 자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 남겼듯이 저희가 수요일 수업이 있는 광고홍보 특강과 2주차까지는 비슷한 맥락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으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라고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하게 될 수업은 매체와 또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공부 특강 시간에 들었던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듣게 되시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아마 수강하실 거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과목을 강공부 캠페인론만 듣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어제 광공부 특강 시간에 진행했던 자아 커뮤니케이션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이번 2주차 수업만 충실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제는 보시는 것처럼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30분짜리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눠서 한 60분에서 한 70분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PPT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마지막 후반부에 저희가 출석을 겸한 과제 미션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강공부 특강 수업 시간에 이미 제출한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은 오늘 좀 차별화된 또 과제를 또 부여하고자 하니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4월 6일까지 3주차 동안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거나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저에게 궁금하시거나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또 문자를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새벽 시간에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좀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아마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좀 수월하게 목이 좀 풀릴 것 같으니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광고홍보 특강 우리 시간에 바로 어제였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좀 다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 후반부에 새롭게 첨가된 내용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는 광고와 홍보 그리고 특강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번 과목이 광고와 홍보, 그 다음에 캠페인, 즉 광고 홍보 캠페인이기 때문에 광고와 홍보를, 특히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페인들을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아마 아시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어떤 아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키워드가 중심에 등장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미디어라는 개념을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왜 미디어를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따 뒤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미디어, 즉 어저께 아이라고 했던 나가
사실은 오늘은 이제 미디어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 학기 3학년 2학기 때 저와 함께 매체 전략론을 들었던 학생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혹여라도 또 듣지 못했거나 또 그리고 다소 또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동안 5개 광고 캠페인론을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는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고 캠페인들, 즉 그 바로 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내용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왜 미디어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우리 아이는 저의 지금 10살 아들입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원동력 또 내지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 시작을 한 배경 그리고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된 가장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바로 인물이 바로 저의 그 당시에 3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일종의 에세이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꿈 많았던 소년 40대라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삶을 깨닫다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기록하고 또 메모해 놓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광고적인 또 마케팅적인 이론들을 저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제가 지금 저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로 일단 기록을 한 책이고요. 잠깐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14년도에 출판을 했고요. 자아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리된 뭐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또 정리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론이나 경험들을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일상에 적용시켜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출판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이 출판의 동기부여를 하게끔 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훗날 남길 수 있는 선물, 뭐 또 때로는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은 재산이라든가 뭐 어떤 이렇게 좀 유형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물론 아들이 지금 아직 10살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만 우리 아들이 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어떤 추억과 또는 기억 그리고 저의 삶의 흔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재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삶에 잘 융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삶의 지침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들이 향후에 뭐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또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저께 강공부 특강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왜 매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매체 전략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디어가 가장 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미디어도 결국은 인쇄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사실은 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구두나 언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버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구전을 통해서만 이어왔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기억의 한계와 또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이.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어떤 선대들의 어떤 그런 지혜라든가 어떤 그런 지식들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매체가 되어져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5개 광고 캠페인, 즉 5개 광고를 통해서 기업들이 소비자들과 만나려고 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미디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저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 그리고 저의 흔적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체와 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맥루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디어에 있지 더 메시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주장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들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또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찌되었던 이 한 줄 들어가 있는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의 뒷부분입니다만, 내 삶의 유레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하루 일상을 최선을 다해 무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기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어떤 커다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고인들의 가장 좋은 습관이나 또 덕목 중에 하나가 메모 또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 때 우리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광고인들은 평상시에 기록을 좀 메모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했던 89년도에는 지금처럼의 어떤 디지털 기기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기를 써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언제 어디서나 메모나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월하기 때문에 꼭 좀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유레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르키메데스가 우리 금의 무게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무게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치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상관없이 늘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무게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그런 어떤 단어가 질량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금의 무게를 함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목욕탕에 가서 자기가 탕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뛰어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유레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내 일상에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의 유레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유레카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이따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원칙, 뭐 좀 어려운 얘기기 또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신념 또는 꿈이라고 되는데 저는 이제 신념이라기보다는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우리 아들에게 저희 전승을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작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RO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 ROI라고 좀 제가 두 가지를 써놓고 약간 뒤에 다른 어떤 개념의 단어를 썼긴 했습니다만, ROI는 자 대원기획에서 뭐 다 아시는 롯데그룹의 인하우스 에이전시죠. 우리 글로벌 에이전시인 DDB라고 하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광고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자 세 가지 이니셜로 선정을 해서 모든 기획에 적용을 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OI의 이니셜은 Relevance, Originality, Impact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되게 독창적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파워풀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번 주차의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자, 내 삶에 한번 녹여져서 새로운 개념의 어떤 ROI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즉, 저는 저의 개념, 저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 ROI 릴레이션십, 아까 제가 렐러번스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 어거지네이션, 자, 그리고 임팩트가 아니라 또 임파서블,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자, 이거는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디다스 뭐 슬로건이기도 하죠. 뭐 impossible is nothing,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 resurrection of I, 그래서 자, 뭐 예수님의 부활을 자, 나의 부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ROI라는 어떤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꼭 ROI라고 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개념들을 삶을 통해서 한번 재가공을 하게 되거나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내 삶의 유레카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현업에 나오셔서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일상에 물론 여기서는 뭐 업무적인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일상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좀 더 의미 있고 그다음에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 좀 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자, 독창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계는 크리에이티브적인 거죠. 예,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크게는 네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일상에서 깨달은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또는 제가 교회에서 깨닫는 것들. 제가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들을 뭐 구분하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라고 해보니까 조금 더 세그멘트를 하는 것들이 제가 정리를 하기에 좀 수월해서 제가 한번 나눠본 거고요. 첫 번째 챕터의 자아 성찰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드림 컴 트루라고 하는 어떤 부제를 설명해 드렸었죠. 원투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의 소중한 것들, 자기 사명서가 나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마 관공부 특강 어제 수업에서 자기 사명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셔서 적어보셨을 텐데, 자, 오늘은 자,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자, 먼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자, 관공부 특강에 들었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미션 하나가 추가된 것이 바로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깨닫는 삶 일상에서는, 자, 아까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인데, 여기 빨간 글씨를 써놓은 게 아마 지난 첫 주차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소개해드렸던 아마 그런 키워드일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연과 추억, 또 기억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차별화, 또 삶을 매뉴얼하자, 또 세상의 주인공은 나,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겠죠. 자, 삶의 방정식. 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내가 일상에 적용할까라고 해서, 자,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의 주제가 셀프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라. 자, 왜 이게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라가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뒤에 SMCR 이론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나를 상품화하라. 요즘 사람들을 상품화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과거 같았으면 사실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1인 기업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유재석 씨나 이렇게 또 하면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의 기업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4월 15일 날 또 총선이 있습니다만, 자, 객관적으로 나를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포지셔닝 하라.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내 삶의 ROI, 또 인지 부조화 이론. 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한번 제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들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4학년이시기 때문에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때까지 포함해서 졸업하시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입니다. 감사의 상황에서 고난에도 뜻이 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자, 삶의 패러다임 바꾸기, 또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기, 또 기쁨과 행복 사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 파트를 나눠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책을 본다 하더라도, 아빠가 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느껴볼 수 있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많이 배워서 또 저 취업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도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난 사실 광고 공부를 전공을 해서 이제 졸업반까지 왔지만, 나는 광고에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또 아니면 이 이론들을 내가 과연 어디다 쓸까라고 혹시라도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 있다 한다라면, 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과 그다음에 귀한 물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신 그런 학창 시절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배운 것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분명히 무엇을 하시든 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들을 인생의 선배,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광고를 전공한 선배로서 단언컨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인문학 접근과 또 지식적 접근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쯤, 그러니까 첫 주차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의 앞바퀴 하시죠? 페라리 자동차가 있고 앞바퀴는 지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일종의 스펙 쌓기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뒷바퀴는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모든 것의 출발은 저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지식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전 또는 목표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인문학적인 접근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가 배웠던 지식적인 접근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저는 여기 SMCR 모델, 즉 우리가 자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식적인 접근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나의 정체성. 어제는 제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미디어가 활용이 되고요. 자, 뒤에 쪽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굳건하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기업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뭐 SNS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들 뭐 포함된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에 대한 활용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광고 분야뿐만 아니라 뭐 PR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사실은 특히 우리 뭐 광고나 홍보를 전공하시는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은 매체를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광고 캠페인론이니까 자, 광고를 통해서 기업을 굳건하게 성장을 시킵니다. 뭐 성장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세일즈를 잘 일으킬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저희가 미디어가 자, 이번 주차에 광고 홍보 캠페인론에 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저께 광고 홍보 특강까지는 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꿈과 또 SMCR 이론을 소개해 드렸다면 자,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업버전으로 결과적으로는 자,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자, 일관적으로 자, 굳건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굳건하게 자, 성장시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미디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즉 내가 꿈을 자,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 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매체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지난 학기 매체 전략론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거긴 하겠습니다만 자, 혹시 뭐 저와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들, 물론 제가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자, 매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의 생각과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바로 이런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문자나 그다음에 영상 같은 거 많이 통해서 뭐 우리 소통들 하시죠. 특히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톡이라고 많이 하는 것들 저도 지금 단톡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말이나 기호 또는 상징 뭐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를 사실은 표현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기호, 상징, 사진, 동영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표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의 생각과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멀티미디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멀티미디어는 각각의 표현 미디어들을 자, 하나로 섞어서 좀 더 시너지가 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표현 미디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즉 메시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다고 한다면 뭐 인쇄 제작 기술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될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저희가 이번 5개강 광고 홍보 캠페인 즉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 표현 미디어가 아니라 자, 전달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 미디어는 자, 과거에는 아날로그 매체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매체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대변되는 자, 전달 미디어를 통해서 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과거의 아날로그 시절에는 뭐 물론 이제 기술 자체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약간 올드 기술이었더라면 자, 지금은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최근에 그리고 뭐 최신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5개 강구에서의 물론 5개 강구도 아날로그 매체도 있고 디지털 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실러버스 상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사인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미디어를, 자, 담아낼 수 있는, 자, 바로 매체가 바로 전달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현 미디어, 그 다음에 전달 미디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썼던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책 내용을 보시면 글자도 있고요.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매체는 결국은 전달 미디어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쪼개어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그 다음에 또 쉽게 매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저의 페이스북입니다. 패친이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보시는 사진이 지난주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드렸던 아마 초기 사진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코엑스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에 있는 저희 매체입니다만,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제가 이걸 업로드 했죠. 그랬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와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좋아요 또는 댓글을 통한. 자, 결국은, 자, 제가 이 페이스북, 즉, 기술력이 접목되지 않은 매체가 없었더라면, 자, 동시다발적으로, 자, 저희 컨텐츠를, 저희 표현 미디어를, 자, 바로,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죠? 여기 표현 미디어를 이제 하나로 좀 묶어낸 겁니다. 자, 전달 미디어는, 자, 말씀드린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만, 자,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자, 확인하는 거죠. 즉 뭐냐면 저의 살아있음, 자존감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상대방들, 즉 상대방들이나 그다음 다수에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요즘에 기술력이 발달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저의 존재를 또 저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광고를 통해서, 물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들 지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5개 광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요,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결국은 미디어의 역할은, 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스미디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분명히. 자, 그래서 개인 미디어는 스마트폰 중심의, 자, 그런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유를 통한 확산의 속도가 빨라졌죠. 이건 결국은 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인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개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자, 우리가 바이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이거 나라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SDMCR 우리 모델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요. 자,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즉,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또 거꾸로 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체는 나에 대한 존재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든 서클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인문학적인 접근, 즉 꿈에 대한 실현을, 그러니까 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후반부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후반부 내용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